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굉장히 기대에 맞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죠. 바로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대공세에 들어갔다.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징조가 아주 짙게 보이고 있습니다. 드네프르 강이라는 큰 강을 사이에 두고 헤르손주가 있는데 그 헤르손주의 북쪽은 우크라이나가 회복했죠. 그런데 그 헤르손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큰 다리가 있는데 바로 안토노스키 대교, 그리고 이제 헤르손주 남쪽인데 그쪽에 우크라이나 군들이 상륙을 해서 교두보를 확보했고 그 교두보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진짜 대공세의 서막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역시 이런 와중에도 러시아 내부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정말 황당한 권력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콩가루 같은 상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주말 이틀간에 680명 그리고 690명 뭐 거의 비슷한 수의 러시아군이 죽었고요. 전차는 4대와 3대 격파, 장갑차는 4대와 1대 격파, 차량은 5대와 12대 격파, 그리고 특수장비는 주로 방공무기인데 3대와 2대 격파, 야포는 각각 5문씩 똑같이 격파가 됐고요. 헬리콥터가 아우디우카에서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 1대가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무인 항공기 역시 이틀간에 똑같이 4대씩 격추가 되었고요. 그래서 전차, 장갑차, 야포 같은 이런 장비들이 정말 뭐 상당 부분 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바흐무트, 아우디우카, 마린카, 크레미나 이 4군데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 4군데 다 공이 순수 보병 위주로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전선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는 기존 미사일 재고 30%도 회복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 올 가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미사일 911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요거 911하고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미국의 그 비상연락이죠. 신고전화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뭐 아주 눈에 익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911발의 미사일 요격 숫자가 지금 한 달도 훨씬 넘게 지금 그대로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 그냥 일주일 멀다 하고 대량 공세하고 또 보름 멀다 하고 대량 공세했는데 지금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지금 911발에서 스탑이 돼 있는데 이건 뭐냐? 쏠 미사일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노력해서 미사일 재고를 늘리려 하고 있지만 올 가을까지 최선을 다해도 원래 가지고 있던 재고의 30%도 회복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이 없어서 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 영국 국방부가 러시아가 반대 여론이 높아져서 공개 동원하는 걸 연기하는 걸 모색하고 있다. 지금 이제 비밀 동원하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도 대통령 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건 아무리 뭐 부정선거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담스럽죠. 여기는 이 독재 국가일수록 권력을 뺏겼을 때 감옥에 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후속 데미지가 더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너무나 세게 휘둘렀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쟁이 전황이 굉장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동원을 해야 되는데 동원을 못하고 그걸 이제 동원을 아예 연기하는 걸 모색하고 있다. 왜? 전쟁은 정치 권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자기 권력을 뺏길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동원한다. 마치 우리나라 이 대통령들이 병력 복무기간은 줄이는 건 쉽게 줄이면서도 늘리지는 못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영국 국방부가 그러면서 러시아가 모병 광고를 크게 확대하는데 목표 달성은 불가하다. 그래서 모병을 뭐 엄청난 이 블록버스터 모병 광고도 하고 러시아가 좀 이 남성들이 마초 기질도 좀 있고 하니까 야, 군대 안 간 놈들은 바보야.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돼. 그리고 남자는 저 특수부사 작전에 가서
총 들고 진짜로 한번 뛰어봐야 돼. 그게 남자야. 뭐 이런 식의 광고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만 명을 모병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누가 스스로 도장 찍고 들어가겠냐.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황당하게도 러시아가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법적인 근거 없이 이 모스크바 대학생들에게 동원 영장을 날려보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대학생들은 이 입영 유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또 동원 유예가 되죠. 학생 예비군으로 이제 편성이 되면서. 그런데 여기는 이 모스크바 대학생들에게 제일 우수한 대학생들인데 동원 영장이 왔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동원 영장을 받은 이 친구는 아직 군대를 안 간 미필입니다. 미필에게도 동원 영장을 보낸다? 잘못돼도 정말 잘못된 거죠. 미필에게는 징집 영장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학생이기 때문에 뭐 계속 학업을 유지를 하면은 군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동원하는 영장을 미필 대학생에게 보내버렸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에게. 정말 황당한 러시아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헤르손주 남쪽에 있는 강변 모든 강변 주택가에게 주민들 철수령을 내렸는데 좀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함인지 특수부대들이 내려와서 이 강변을 장악하고 그 교도보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속에 철수시키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 군을 도와줄까봐 이런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정말로 이 드네프르강 남쪽에서 모종의 큰 군사적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EU가 러시아 영토를 경유하는 모든 상업적인 운송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한번 들렀다가 오는 화물선, 비행기, 그 화물기죠. 그리고 화물기차 이런 것들은 EU에는 못 들어와. 그러니까 러시아 들어가지 마라 그 말이죠. EU하고 거래를 하고 싶으면 러시아는 들어가지 마. 이 말인 것입니다. 정말로 러시아는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러시아를 겁을 내도 될까요? 이런 러시아가 우리하고 앞으로 무역을 하지 않을까 봐 겁을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뭐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무기 지원해주니까 무기 지원해준 나라하고 다 거래 끊어. 그러면 러시아는 앞으로 아프리카의 감비아처럼 살아야 되겠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마 떼고 상 떼고 다 떼면 장기는 뭐 두고 뜹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우나 고우나 우리 같은 이런 엄청난 규모의 경제국하고 거래를 끊는다? 웃기는 일이죠. 우리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 정도 규모의 경제국가인데 그거하고 거래를 끊고 또 영국도 이번에 뭐 엄청나게 도와주니까 끊고 독일도 끊고 프랑스 끊고 이탈리아 끊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뭐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건 지원해줘도 우리나라를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뭐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정말 황당한 사람인 것 같은데 원래 이탈리아가 친중 국가였죠. 1대1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친중 국가였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중국인들에게 열받아서인지 친중에서 살짝 이제 발을 빼는 그런 상황으로 보였는데 이번에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중국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전쟁 중지안을 지지한다라고 말해서 논란에 쌓이고 있답니다. 이거 뭐냐? 현 상태에서 휴전해라라는 게 중국의 중지안이에요. 젤렌스키 대통령 또는 서방 다른 나라들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미국이 M1A1 에이브람스 전차 조기 공급을 위해서 10주 일정의 인도 절차에 착수해서 7월 달까지는 에이브람스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해 준다라는 건데 빨리 가기를 바랍니다. 자, 프리고진이 차시브야르의 우크라이나군 병영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폭동 덕분에 우리가 차시브야르의 코앞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크라이나 군에서는 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바흐무트 전선 공세를 이제는 바그너브를 다 빼고 오직 공수군만으로 단독 진행 중이다. 그래서 98 공수 근위 공수사단 그리고 106 공수사단
이렇게 해서 106공사단은 괴멸이 가까운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도 남은 일부 병력이 있겠죠. 거기하고 이제 98공수사단 집어넣은 거. 그렇게 해서 지금 바흐무트 전선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제가 주말을 들어갈 때 벨고로드에 러시아군이 수호이 34가 큰 폭탄을 오폭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박살이 났죠. 그랬는데 또 오폭한 게 들켰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불발탄이었다. 자, 요건데요. 전 또 이 사진 보면서 야, 러시아는 얘들은 정말 미개한 그런 군대구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런 군대하고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시스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공군에서 투하한 500kg짜리 이 폭탄이에요. 항공폭탄. 우리 기준으로 치면 1000파운드 폭탄보다 더 센 겁니다. 이걸 EOD 방호복을 입지도 않은 그냥 일반 복장을 하고 있는 이런 병사들이 들어가서 짝대기로 지금 삽으로, 이거 삽이잖아요, 삽. 삽으로 지금 제껴서 꺼내고 있는 상황인데 황당하죠.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미개한 군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건 이번에 도로에 그냥 박살을 냈던 그 이전에 벌어지는 건데, 왜냐,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전에는 그런 거 없었나 하고 해서 그 이전에 했던 게 나왔고, 이건 벨고로드시 외곽 변두리에 이제 이렇게 해서 사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불발탄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러시아는 정말 대책 없는 군대다, 군기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흐무트 전선에서 러시아 정규군과 화해하는 듯 했던 바그너 그룹이 다시 러시아군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러시아군을 조롱하는 공개 영상을 내는가 하면 그가 러시아군의 무능을 질타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주요 전선 철수와 방어전 전환을 설득하고 있다는 첩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러시아군은 그동안 자신들이 자랑해왔던 세계 최강의 전력이 허구임을 드러냈으며 그들이 얼마나 한심한지는 러시아 사회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어느 군대로 보내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현지 시각 4월 22일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선의 한 지휘소에서 바그너 그룹 장병들을 모아놓고 가진 일장 연설에서 러시아군의 한심한 상황을 조롱하고 비난했는데요. 해당 연설을 촬영해 바그너 그룹의 선전 채널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는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아들, 올해 33 청년인 세르게이 페스코프도 그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 바그너 그룹에 들어왔다라며 그는 단순히 포병으로 후방에서 싸웠는데 그 선택이 러시아군에 입대해 싸우는 것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바그너 그룹이 예전과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병력과 장비, 탄약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바그너는 러시아군에 비해 각 전술제대 지휘관이 충분하고 그 자질도 매우 훌륭하지만 이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운용할 병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바그너에 들어온 멤버들은 러시아 정규군에 입대하느니 차라리 집에 갈 것이라며 그들은 바그너와 러시아 정규군의 차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에 남아 복무하며 진급하는 것보다 차라리 박봉의 마트 경비원으로 취업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바그너 그룹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리고진은 러시아 정규군들은 머저리들이다. 모든 병력을 우선 가져가기 때문에 병력은 넘쳐나는데 그 병력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사람이 없다라며 지금 전선에는 6,500명 정도의 야전 지휘관이 있는데 이 중 6,000명은 바그너 소속이다. 나머지 500명의 머저리들이 러시아 정규군을 지휘하면서 스스로 러시아군에 대한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그 머저리들은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프리고진은 국방부가 바그너에 10에서 20만 명의 병력과 장비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단번에 돈바스 해방을 이룰 수 있다 라며 지금 여기저기 새로운 PMC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내심 바그너와 경쟁하길 바라겠지만 결국 그들도 러시아 정규군과 똑같은 머저리 집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PMC들은 결국 러시아 내부에서 내전이나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며 큰 강의실이 갖춰진 대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노인들을 데려와 교수에 앉힌다고 그게 하버드가 될 것 같냐 라며 그 병력들은 우수한 지휘관이 충분한 박은으로 보내야 한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프리고진은 또 이제 곧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시작되고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들어오고 있는 서방제 전차들은 러시아군에게 큰 악재라며 러시아군은 이제 공세를 멈추고 더 유리한 위치에서 적을 격파할 수 있는 방어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최근 푸틴의 신뢰를 회복한 프리고진이 푸틴에게 방어전 전환을 설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번 프리고진의 강경 발언으로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군부 간의 갈등과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프리고진이 여기 서가지고 모자 쓴 사람입니다. 이렇게 뭐라 말하고 있고 여기 이제 벙커 같죠? 실내에서 이렇게 병력들이 옹기종기 몇 명이 앉아 있는데 이걸 이제 여기에서 쭉 한 말들을 촬영해서 바그너 그룹이 활용할 수 있는 선전 매체들을 통해서 쫙 이제 선전한 겁니다. 그 말은 공개적으로 지금 선전했다. 누군가에게는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첫째는 러시아군은 완전히 그냥 바보들이다. 그래서 그 지휘관들이 너무 형편없다. 그리고 지휘관의 숫자도 부족하다. 근데 자기네들은 지휘관 숫자도 많고 지휘관들의 질도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야 산다. 저기 가면 죽는다. 자, 그래서 이 사람 많이 보셨죠? 바로 크렘린 대변인이에요. 대통령궁 대변인도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시켜서 바그너 그룹에 와서 포병으로 복무했다. 이 정도다, 이 정도. 그러니까 니들 바그너로 와라. 라고 하는 요즘 모병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지금 PMC들, 즉 이 용병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PMC들은 결국 러시아 내부에서 내전과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프리고진이 처음으로 내전을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여기서 내전 이런 이야기를 바그너 그룹의 내전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프리고진도 내전이란 것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을 넘어서 입으로 뱉어내버렸습니다. 그 말은 러시아 내부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내전 가능성에 대한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즉 내전 가능성이 높다. 왜? 이 전쟁이 실패로 끝나면 그에 대한 책임 소재가 이제 따져질 것이고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측이 있고 그 책임을 지어서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측이 있겠죠. 당연히 싸움이 붙겠죠. 그런데 그냥 싸움이 붙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각각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군불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내전이죠. 지금 아프리카 수단처럼. 자, 이런 콩가루 같은 러시아 상황 알려드렸고요. 자, 우크라이나가 상륙작전 하나요? 드디어 헤르손 남쪽을 탈환하러 가나요?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시각 4월 22일 헤르손 지역에 드네프르강을 도하해 교도보를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확보된 교도보 지역에 증강되는 병력과 장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도하 작전이 공세의 서막인지 교란 작전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4월 22일 헤르손시 남쪽의 드네프르강을 도하해 스로핀스크 지역에 교도보를 확보했으며 현재 이 지역에 병력과 장비 증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23일 리포트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의 최신 리포트에서도 확인된 이번 교도보 확보는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 4월 20일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신트 소식통에 따르면 작전은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안토노스키 대교 남단의 다치 지역에서부터 E97 고속도로를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다치 지역에 설치된 러시아군 방어진지를 무력화하고 약 7km를 진격해 스로핀스크 정착촌을 탈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이 지역에 설치된 부교를 통해 병력과 장비가 계속해서 남하하면서 교도보를 점점 더 확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군은 극심한 병력 부족으로 드네프르강 하구 일대의 삼각주에
구축했던 방어 진지들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진지들은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빼앗아 진지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교도보를 확장하고 교도보에서 소규모 부대를 출격시켜 주변 정착촌들에 대한 위력 정찰 횟수를 늘려가고 있다라며 이 지역 러시아군 지휘부는 과도한 경직성을 보이며 우크라이나군 교도보에 대한 포격 등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드네프르강 이남의 헤르손주에서는 최근 몇 주간 상당한 규모의 러시아군 철수가 보고된 바 있는데요. 현재 이 지역에는 제10 스페츠나스 여단, 제1253 차량화 소총 연대, 제439 로켓 포병 여단, 제8 포병 연대, 제1141 포병 연대 등의 전력이 배치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속 부대 일부가 식별된 것일 뿐 부대 전체가 배치된 정황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스로핀스크 탈원과 교도보 구축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E97 고속도로와 P57 도로를 통해 헤르손주 전역으로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되는데요. 해당 지역에는 러시아군 병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우크라이나군의 소규모 위력 정찰에도 러시아군 방어선이 빠르게 붕괴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의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우크라이나군은 드네프르강 이남의 헤르손주로 넘어가기 위해 강 하구의 주요 삼각주들의 소형 경비정과 상륙정을 투입해 러시아군의 빈 진지나 저항이 약한 진지를 빠르게 소탕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주로 드론을 이용해 이를 저지하는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는데요. 투입되는 우크라이나군 전력 규모에 비해 러시아군 전력이 너무 약해 우크라이나군의 삼각주 연쇄 탈환 작전은 순조로운 경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일대 교도보를 강화하고 이곳에서 헤르손주 남부 지역에서의 공세를 강화하면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주 방어선의 측방을 위협받게 되어 가뜩이나 취약한 자포리자 방어선이 더욱 취약하게 되는데요. 과연 헤르손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군 활동이 진짜 공세 작전인지 아니면 양동 작전인지 향후 전개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자, 드네프르강 드디어 강을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요게 4월 22일 날 공개된 4월 18일 작전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일부 정찰대로 보이는 이 보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강 쪽에 딱 갖다 대고 뭔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요게 4월 18일 날 우크라이나군 정찰 부대들이 강 남쪽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걸 이제 4월 22일 날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강 남쪽에 간 이 우크라이나군 군인들이 이렇게 휴식하고 있는, 여기가 지금 강 남쪽이에요. 휴식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병력들이 내려갔다. 또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굉장히 뭐 편안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 인근에서 러시아군들이 들이닥칠 우려가 거의 없다라는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뭐 악기 불고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방탄복이나 총을 들고 있지 않고 휴식하고 레크레이션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그 말은 인근에 적 없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 점선이 강인데 여기가 이제 안토노스키 대교고, 이 안토노스키 대교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영역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여기가 이제 경합지, 여기가 빨간색이 러시아군 이랬는데 여기는 이 자리가 스로핀스크, 여기를 지금 점령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 도로가 P57 도로, 크림반도로 가는 도로고, 이 옆으로 가는 이 도로가 그 멜리토폴로 가는 고속도로예요. 그러면 이 멜리토폴로 가는 고속도로, 크림반도로 내려가는 이 도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정말 교통의 요충지인데 이걸 아무런 저항 없이 지금 정찰 부대에게 내줘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륙작전 교도보를 확보하면 다음에는 이제 병력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치고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치고 와서 멜리토폴을 때릴 것이냐, 정말 뭐 귀추가 주목되죠. 그래서 좀 큰 지도를 봤을 때 도대체 지금 여기로 내려간 이 병력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 병력이 이제 교도보를 깔았으니까, 확보했으니까 이제
주력 병력들이 들어오겠죠. 그 주력 병력들이 들어와서 여기가 주공이냐 아니면 여기가 조공이냐 에 따라서 이 지역의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의 러시아군의 방어 형태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내려간 이 병력들이 만약에 이 멜리토프를, 여기가 이제 워낙 물류 거점이니까 여기를 먹어야 되죠. 지금 탈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멜리토프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만약 조공이면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멜리토프를 치러 가겠죠. 그러면은 이 북쪽을 막고 있던 러시아군이 옆으로 다시 빼나와가지고 일부 병력을 빼서 방어선을 지금 이제 남북으로 또 쳐야 되겠죠. 그러면은 북쪽의 방어선이 약해지겠죠. 그때 주공이 내려가서 멜리토프를 친다. 그럼 여기가 조공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주공 조공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가 주공이라면 그냥 치고 끝까지 그냥 치고 들어갔을 때 러시아군이 또 물론 동선은 좀 길지만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이 없죠. 왜? 북쪽에 지금 방어선이 다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 그런데 양동작전이다. 그러면 뭐 완전히 그냥 크림반도까지 병력이 이게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압도적이다라고 생각되면 양동작전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멜리토폴, 크림반도 입구까지 그냥 동시에 치고 들어가는 이런 작전이 전개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드디어 우크라이나군이 드네프르강을 건넜다라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초가 주목되는데 이 지역의 땅이 진창이 아니고 좀 말랐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며칠 내로 진짜 대공세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